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현재 시각 06시 35분. 외기 온도 좀 춥네요. 좀 1.7도. 저 약간의 황사가 있다고 예상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고, 오늘 저 일본 애니메이션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저 둘째 딸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일본명 스즈메노 토우지마리,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좀 어색하지만 거의 직역한 수준으로 내용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스즈메노 토우지마리. 내용은 그래요. 이거 일본 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아로 자란 어떤 주인공 여자가 이모 밑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러던 학교 생활을 잘 하던 중에 어느 한 남자를, 의문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남자의 직업은 일본 전역에서 뻗쳐오르는 지진의 기운을 지진의 기운을 막아내는 직업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 작품은 당시 후쿠시마 앞에서 벌어진 대지진, 수년 전에 후쿠시마 앞에서 벌어졌던 그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된 일본 곳곳의 국토를 쓰다듬어주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싶어요. 거기에 일상과 추억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도 발라져 있을지 모를 그들의 털을, 상처를 닦아주고자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나라도 그 쓰나미로 인해서 폐허가 된 지역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슬퍼질 것 같더라고. 스즈메노 토우지마리. 이 작품은 그 신카이 마코토라고 예전에 그 언어의 정원에서를 감독했던 대단히 인상 깊었던 감독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있는, 그죠?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을. 그 중에서도 그 거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 그죠? 그 감독을 상당히 좋아하고, 뭐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지금 거의 한 8순에 가까운 노인이죠. 작품 활동은 이제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고용된 감독 등이 이 지브리의
자본 아래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작품은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은 아니에요. 신카이 감독 같은 경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붓터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실사에 가깝게 그려진 내용이었어요. 실사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어떤 장면은 이게 정말 놀랍게 놀라운 장인이 빚어낸 결과물이라지만 깜짝 놀랄 만한 실사를 표현한 그림 작품들이 있었어요. 언어의 정원 같은 경우도 그 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어떤 비가 올 때마다 자기가 학교를 빼먹으면서 가는 정원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한 젊은 여교사를 발견하고, 그죠? 그리고 그 남학생이 꿈이 신발을 만드는 거라는 걸 알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둘의 소중한 인연들을 그려나가는 거죠.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하고, 이후에 그 둘은 반전이 있었죠. 상당히 좀 예상을 했었나?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도쿄를 방문하게 되면, 도쿄는 어떤 느낌이랄까, 그렇게 많은 도시는 가보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많은 도시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도로교통법도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죠? 도로교통법이 좌우도 틀리고, 그죠? 운전석도 틀려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철도망에 대한 느낌도 상당히 유사해서, 신주쿠나 시노쿠보, 도쿄 나리타에서 내려서 신주쿠나 시노쿠보 방향으로 열차를 타고 가면은 마치 우리나라 1호선을 탄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스즈메 문단속은 2시간 가까이 한 작품인데, 그 지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픔을 은유한다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거대한 서사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OST도 상당히 농익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모객된 관객 수가 뭐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텐가치로를 넘어서 지금 국내 상영작 1, 2등이 공교롭게도 일본 애니에요. 슬램덩크하고 스즈메 문단속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국내에서 이렇게 절찬 상영하고 있는데 상당기간 1, 2등이 만화로 도배되는 거는 이례적이지 않나? 그죠? 이례적인 거. 슬램덩크도 대단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슬램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슬빠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페이퍼 카툰으로 잠깐 봤는데, 그거를 완독한 사람이 보면 더욱더 재밌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히가야시 공원이라든가 아사쿠사 절을 방문했던 기억들, 그죠? 후지산에 후지요시다 유스호텔에서 1박 했던 기억, 신칸센을 타고 제일교포를 만났던 기억, 나고야에서 그 나고야의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던 기억들이 일본 도쿄와 나고야, 후지 등의 기억들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았고 상당히 치안도 좋았던 것 같고, 일본의 정치와 전쟁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거북한 건 사실입니다. 고대 이래로 내려온 일부 정한론을 주장하는 일본 세력들에 대한 미세는 상당히 거북한 내용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의 정한론은 요시다 쇼인으로 이어졌고, 사스마 가문, 시마지 가문의 가고시마 사스마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그 꿈을 일본의 정객이 히토에 의해서 꽃을 피우기 직전에 그는 암살되고, 한국의 요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8개월 후에, 그가 죽고 8개월 후에 합방이 이루어지죠. 아주 대단히 수치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일본의 흐르는 전체적인 문화는 묘하게도 거부감은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아마 대한민국에 왔을 때 느끼는 정서가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끔 부르는 북해 키타쿠코라는 노래가 있는데, 개운숙상이 부른 노래가 있죠. 어젯밤에 떠나는 비행기에서의 사랑을, 그와의 사랑을 부른 노래인데, 일본인 작곡가하고 같이 부른 영상 장면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운숙이라는 분이 후기 절정의 일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잠깐 불러보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 올랐구나. 여루노 사하포로 아나타니 아에테 이테츠쿠 코코로니 아카시카 도모 고래 가라와 후타리다요 모나카 나이테 주이테 오이데요 나미다오 스테테 가쿠사에 스테테 아이가 도비타치 기타 그거 따라다라단 따다단 따라다라단 따단
이렇게 해서 뭐 2절 뭐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둘째 딸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집사람도 재밌었다고 하고 좋은 또 추억을 안고 한 페이지를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갔습니다. 이상이고요. 조선 산타였습니다.